대통령이 구속됐다고 우리가 졌습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당장 석방시키는 방법은 새누리당의 이 조원진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탄핵, 거짓된 탄핵을 바로잡을 후보도 조원진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조원진 후보 연설 한번 흉내 내봤습니다. 왜 그러냐? 목에 얼마나 부담을 줄까 하고 한번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정말 목이 쨍하네요. 이와 같이 고함치는 연설을 하루 종일 한다. 그러면은 목이 당장 쉴 수밖에 없네요. 조 후보는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성대를 진동시키지 말고 입 안을 진동시키는 그 연설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워낙 이제 고함을 치는 그런 직설적인 연설이기 때문에 참 성대 보호해야 되겠네요. 또 목이 좀 힘들 때는 다니면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또 이렇게 하는 수도 있겠죠. 이게 목에 굉장히 부담이 가기 때문에 좀 녹음을 해가지고 이게 들고 다니면서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이런 방법도 안 괜찮겠나 싶네요. 목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하루에 한 군데나 두 군데 가서 연설한다면 괜찮겠지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곳저곳 가서 모두 육성으로 이렇게 한다면 힘들겠는데요. 때로는 립싱크 하듯이 좀 녹음 틀어놓고 목은 좀 부드럽게 하고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4월 20일입니다. 이제 19일자에 홍준표 후보 가능성 잠재력 그 부분 살펴봤고 또 이어서 조원진 후보 또 잠재력 가능성 이런 것도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제 순서가 홍준표 후보 나오고 조원진 후보 뒤에 나오다 보니까 홍준표 후보 쪽만 앞에만 들어보면 홍준표 편을 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끝까지 들어보셔야 된다. 이렇게 내가 그 밑에 이제 글도 올려놨는데요. 이제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느 한쪽을 낮추고 높이는 게 아니라 잠재력과 가능성 또 이런 부분이 요렇게 하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관점에서 현재 현실의 실상을 이렇게 열거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혼선이 오게 됩니다. 자칫하면. 그러니까 잠깐 보고 이거 이렇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글을 올려놨었습니다. 오늘은 조원진 후보 그러니까 조원진 후보 한번 살펴볼까 해요. 지금 물론 유세하고 있지 뭐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조원진 후보 어디 유세한다고 다른 유력 후보들처럼 기자가 50명 100명 따라다니고 그때그때 무슨 말을 하는가 활자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은 조원진 후보가 뭐를 하나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태극기 집회에 나오고 조원진 후보 늘 연설도 들어보고 유튜브에 익숙하고 이런 애국 시민들 조원진 뻔하지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튜브도 잘 안 하고 또 태극기 집회가 뭔지도 잘 모르고 이런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원진 후보 하면 누군고? 차라리 대구의 달서병 조원진 의원 하면 그 국회의원 해도 새누리당 후보 이거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새누리당이 없어지고 자유한국당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현재 새누리당은 박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는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태극기 집회에 나오신 분들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이 시민이 만든 정당이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태극기 애국정당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새누리당 이제 거기 후보가 조원진 후보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모른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조원진 후보도 참 몸으로 뛰고 또 지지자들은 열성적으로 나가서 태극기로 맞이하고 연설 분위기도 돋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으면 제3의 언론, 그러니까 유튜브, 카톡, 트위터, 페이스북 이제 이런 데를 활용하고 또 각 게시판에 이제 이유력 사이트 이런 데 가서 활동을 하고 이제 그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도 참 널리 알릴 수는 있습니다. 널리 알릴 수는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조원진 후보 어떻게 하나 하고 한번 볼까 해요. 그에 앞서 지금까지 제가 글을 올리면서도 이 태극기 집회를 하고 열성적으로 나온 사람들 그 심정 이 부분을 내가 옛날부터 종종 이야기했는데요. 대체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무효다, 잘못됐다, 억울하다,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많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돼버린다면 이렇게 조기 선거가 되면서 정권이 넘어갈 수 있고 또 한국이 안보가 이태로운 지경에 갈 수 있지 않냐 이래 가지고 또 열성적으로 태극기 집회를 나온 분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 초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초기에 이루어지면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불가피하게 지금 조기 대선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경에 와서도 정권은 넘어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나오고, 또 정치권에서 분열되고 표가 다른 데로 가면, 뭐 다른 데라면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라든지 안철수 후보 쪽 아니겠습니까? 주로 지금 우파표가 안철수 쪽으로 많이 간다 이런 이제 평이 많이 나오지요. 왜? 우파 쪽에 뚜렷하게 어떤 후보가 부상하지 않으니까. 이러다가는 자칫한 문재인 후보 되겠다 이래가지고 안철수 후보 찍겠다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죠. 아무튼 우파 후보가 뚜렷하게 부상하지 못하니까 그것은 여론조사상이죠. 실제하고 여론조사는 많이 다르다고 자꾸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특히 대선은 여야 좌우 이런 식으로 딱 갈려서 표가 나오는데 거의 과거 대선마다 계속 되풀이 됐다 이거죠. 그리고 표차도 크게 많이 나지 않았다. 특히 우파 쪽의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표차가 좀 나도 반대쪽으로는 표차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자 보세요. 야권의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지금 대등하게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파 쪽에는 단일화되거나 또 군수 후보 한두 명 있어도 해볼만 하다 이거지요. 표가 여론조사에 놀라가지고 저 뭐 안철수로 간다든가 어디로 간다 그렇지만 안하고 그저 우파 쪽에 후보 중에 집중되면은 해볼만 하다. 그리고 여론조사하고 실제하고 많이 다른 것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바로 4월 12일 날 재보궐선거에서 볼 수 있었다. 이제 이런 부분 생각해 보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태극기 집회에 나오고 이런 분들이 결국은 뭐 나라 걱정이고 탄핵 무효 이래가 나왔는데, 현재 또 홍준표 후보 쪽에서는 그 당 자체가 한국당이 탄핵을 했던 의원도 있고 탄핵을 반대했던 친박이 물론 다수지만 이래저래 복잡하지 않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거 단일화를 해서 정권을 유지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찍고 싶은 후보 찍어버리고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사실 이제 냉정하게 여기서 짚어본다면 이런 부분이 있다 이거죠. 내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조기 대선이 되고 정권이 넘어가지 않을까 어쩌고 걱정하는 것이 왜 이루어진 겁니까? 탄핵이 안 됐으면 그렇게 될 일 없죠. 탄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언론 보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수사를 그렇게 하고 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탄핵이 되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했기 때문에 탄핵이 됐지, 안 그러면 왜 탄핵이 됩니까? 탄핵이 안 됐다면 왜 조기 대선이 있고 정권이 넘어가냐 마냐 걱정할 일이 어디 있겠냐, 이런 이야기죠. 결국은
탄핵을 했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있고 그랬기 때문에 정권이 넘어가니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가 그것을 책임지고 누가 걱정을 해야 되느냐? 순서대로 한다면 탄핵에 가담하고 거기에 일조한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걱정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애국 시민들이 걱정하고 그들은 마음대로 해도 되고 그런 법이 어디 있냐 이거죠. 그런 것이죠. 그리고 애국 시민들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렇게 외쳤어도 제도권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했잖아요. 왜? 집행권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당을 만들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왜 또 새누리당 만들겠습니까? 애써가면서. 그렇죠? 거기다가 5년마다 한 번씩 표 찍는데 그건 유일하게 힘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딱 한 표. 10표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렇지만은 참 애국 시민들은 왜 애국 시민이겠습니까? 나라 걱정하는 마음이 강하니까. 이래서 고민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 고민하고 할 게 뭐 있어요? 저 고민하고 나라 걱정하고 책임질 사람 따로 있는데. 또 사실 우리나라가 위태한다면 누가 제일 먼저 뒤집어지냐? 제도권이 먼저 뒤집어지는 것이지 애국 시민이 먼저 뒤집어지지 않아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애국 시민들은 깨알 같으니까 힘이 없다 해서 뭉치는 거 아닙니까? 자, 그건 그렇고요. 앞으로 말일까지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말일까지 보고 그야말로 단일화로 해서 합의를 시키느냐 아니면은 자기가 찍고 싶은 후보 쭉 가서 찍고 마느냐 예, 그때 결정하면 된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누구 편이다 이런 건 아니고 여러분처럼 나라를 그래도 걱정하고 뭔가 바른가 이 부분을 이렇게 살피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이제 다른 건 없어요. 오늘 이제 조원진 후보 이렇게 후보 연설하고 이런 걸 쭉 봐왔어요. 그런데 태극기를 든 분들은 많이 오는데 그 앞에서 이제 연설을 합니다. 그다음 그분들은 늘 조원진 후보 연설을 늘 들었던 분 아니겠냐. 분위기는 잘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조원진 후보를 모르는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장 쪽으로 많이 찾고 또 연설을 많이 합니다. 그럼 이제 조원진 후보 또 목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 목이 조금 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튜브에서도 나오는 연설이 어떨 때는 명확하지 않아요. 자세히 듣지 않으면 뭔 말 하는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연설장에서 좀 떨어진 사람들은 집중을 안 하면 저게 뭔 소리인가 모를 경우도 있겠다 싶어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나 이런 데는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조 후보도 다니면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막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원래 조 후보 연설이 보니까 대단히 강점이잖아요. 그래서 연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 목이 안 좋고 그러면 다니면서 이렇게 악수하고 대화하고 그런 것도 괜찮겠다 싶어요. 근데 보통 유력 후보들은 그 작전을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설보다는 그걸 많이 해요. 알아서 기자들이 사진 찍고 신문에 대문짝만은 내주니까 아마 그 작전을 쓸 거예요. 이 조 후보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야가다 보니까 아마 연설 위주로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버스도 있어요 보니까. 그 아주 색채도 좋고 로고도 큼지막하게 박아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요 또 유세차 보면은 그 안에 문구가 저 안에 들어가지고 조금 떨어지면 안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밖에 유세차 그 벽에 빈칸들이 있어요. 그런 데다 차라리 문구를 써놓으면 훤하게 잘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유튜브에 탄기국하고 검색을 해봤죠. 조원진 후보 그 연설하는 거 뭐 사방에 나오죠. 이곳저곳 다니면서 나오고 연설하고 다 나오죠. 그리고 또 조원진 후보가 오늘 어디를 가는가 그걸 브리핑하는 또 화면도 있어요 보니까. 그럼 매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아침마다 하겠죠. 그 탄기국 TMT 생방송 그래가지고 나오죠. TMT 생방송. 그럼 브리핑 이렇게 들어보면은 오늘은 어떤 곳에 어느 시장에 몇 시에 가는구나 이것이 이제 나오지요. 그러면 지지하는 분들이나 선거운동원들은 그곳에 가서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래도 되겠다 싶네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부역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부역자 그것도 이렇게 들어봐야 된다 해가지고 화면이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것 같아요. 부역자 그러니까 탄핵의 과정이라든가 탄핵이 누가 참여해서 그렇게 됐는가 이것을 화면으로 꾸며놓은 것이 아마 부역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뭐 자세히 안 들어봐도 그냥 눈으로 시각적으로 알게끔 하는 거니까 이 화면의 힘은 상당히 대단한 거죠. 부역자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조은진 후보는 그저 이제 몸으로 뛰고 이리저리 알리니까 이제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연설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또 조은진 후보 연설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호소력 있고 강하고 또 간결해요. 보니까 말이 복잡하고 언어가 복잡하고 그러면 쑥쑥 안 들어오는데 조은진 후보 그 언어 사용은 아주 간결하고 누구한테나 쑥쑥 들어오게끔 이렇게 연설을 해요. 그리고 고저, 장단, 강단 이런 그리고 호흡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그 연설을 계속 들어도 실증이 안 나고 또 같은 연설 들어도 또 재미있고 들어오고 이런 묘한 그 연설이에요. 보통 아무리 말을 잘해도 또 들어보고 그러면 실증 나거든요. 같은 소리니까. 그렇죠. 근데 조은진 후보 연설은 실증이 안 나는 연설이에요. 그리고 뭔가 그 몸과 마음 일체화돼서 나오는 그 터져 나오는 그 호소력 이게 그 안에 묻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러지 않는가. 보통 말 다르고 생각 다르고 이러면은 뭔가 허전하거든요. 일치돼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싶어요. 조 후보가 연설은 참 잘하네요. 근데 너무 고함을 치시니까 목이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목소리에 그 진정성이 묻어나는 그런 연설이다. 듣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흡족하고 빨려드는 그런 연설이었다. 이런 것이고요. 또 지지자들이 열심히 하고 또 조은진 후보가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진정성을 국민들이 또 알아주지 않겠나 이렇게 싶네요. 대통령에 출마해가지고 이제 당선이 되면 좋고 당선이 안 되어도 득표율이 10%, 15%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0%만 넘어도 선거에 들어간 비용 반은 보정되거든요. 국가에서 반을 보조해주고 그리고 15%가 넘어가면은 전액 보조해주죠. 이 선거에는 수십억, 100억 이렇게 비용이 나죠. 아무리 돈을 안 들여도 사실은 수억이 나고 수십억이 기본으로 난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그런 비용을 이제 국가에서 보전해 주죠. 일반 기존 정당은 기본적으로 200~300억은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10% 이상 득표를 했다. 15% 이상 득표를 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정치적으로도 큰 발언권을 가지게 된다.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 선거라든 대통령 선거라든 10%, 15%는 엄청난 겁니다. 5% 이렇게 득표해도 그거 굉장히 큰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살펴보는 의미로 두고 오늘은 이만 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알려드립니다. 간혹 댓글에 보면은 월드 미래판 연구소 소장 그러면 되는데 그냥 소장 그러면 칭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뜬금없이 김경재 총재 혹은 양동안 박사 또 어떤 이는 또 이화영 목사 그렇게 칭해요. 또 어떤 이는 박안철 씨 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그런 이름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런 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댓글 달지 마세요. 아니니까. 그리고 누군가 그런 댓글 다니면 아니라고 또 해주세요. 그거 몰라서 그러니까. 예, 저는 상관이 그분들하고 없어요, 전혀. 예, 그리고 유튜브 사용 다들 잘 아시죠? 퍼가기도 하고 여러 사람 보내기도 하고 무료 구독 뭐 이런 것도 다들 하시는데 아직 그런 거 잘 모르신 분이 있어요. 또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상하게 그게 안 보여가지고 못하는 이도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선 스마트폰으로 다 하지요. 스마트폰. 그럼 스마트폰에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댓글도 달고 무료 구독도 신청하고 하려면은 우선 구글 계정을 열어야 됩니다. 그거는 스마트폰 구입하면 구글 계정 열으라고 그거 떠요. 이 안드로이드폰 삼성전자 뭐 이런 경우는. 그런데 구글 계정 그건 환경 설정에 가면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구글 계정 뒤늦게라도 추가가 돼요. 환경 설정 가서 구글 계정을 하나 만들면은 아이디 비밀번호 하나 만드세요. 그러면 유튜브고 지메일이고 모두 다 열리는 겁니다. 그럼 유튜브 보면 자동으로 탁 열려요. 그럼 거기에 자 무료 구독을 신청하자 할 것 같으면은 유튜브 화면 밑에 구독이라고 글자 있어요. 찾아보면 그 구독 옆에 눌러놓으면 구독 중으로 바뀝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딱 통보가 오지요. 영상 올라왔습니다 하고 그럼 그때 열어보면 돼요. 근데 통보가 안 온다. 그거 해놨는데 안 올 때는 그 유튜브 또 설정해 보면은 통보해주는 기능에 체크해 놓으면 됩니다. 유튜브 안에도 또 환경 설정하는 게 있어요. 설정하는 게 가만 저 위에 이렇게 보면은 톱니바퀴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보통 스마트폰에는 이렇게 선을 짤막하게 막대기를 3개 꺼놨거나 또 설정이거나 이렇게 해 놓습니다. 그런 거 누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있어요. 자, 그리고 무료 구독은 구독 중이라 그러면 하면 되고 그렇다면은 여러 사람 보내기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 사람에게 내게 보내야 되겠다. 그때는 유튜브 화면 가만히 보세요. 그 화면 안에 살짝 오른쪽입니다. 그 윗부분에 보면은 거기 화살표가 하나 나와요. 그 화살표 누르고 들어가면은 거기 카카오톡, 이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아이콘이 보입니다. 아, 그러면 나는 카카오톡으로 보내야 되겠다 하면 카카오톡 딱 누르세요. 그게 쉽죠? 카카오톡 들어가면은 자기 아는 사람들 이름이 나오겠죠. 그럼 그 중에 이 사람한테 보내야 되겠다 하면 거기만 체크하세요. 10명이든 뭐 몇 명이든. 그래서 확인해서 보내면 날아갑니다. 저장하든지 확인하든지 하면 날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 사람 보내기는 그렇게 하세요. 이제 PC 그러니까 컴퓨터에서도 구글 계정 뭐 지메일이든 뭐든 로그인 해가지고 하면은 유튜브에서 그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그 컴퓨터에는 유튜브 하면 바로 왼쪽인데 살짝 아래에 보면 공유란 글자가 있습니다. 공유 추가 글자 옆에 공유가 있습니다. 그 공유 눌러 들어가면 아까처럼 그렇게 보낼 수 있어요. 또 거기도 화면 딱 안에 화살표 있습니다. 찾아서 보내면 돼요.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월드 미래판 연구소에서 올려놓은 지난 오래된 영상도 한번 같이 봐야 되겠다. 찾아봐야 되겠다 할 때는 간단합니다. 유튜브 화면 바로 딱 왼쪽 아래 보면은 올린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 월드 미래판 연구소 그 이름을 누르세요. 그러니까 동영상 밑에는 반드시 올린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동영상이든 올린 사람 이름이 바로 밑에 있어요. 동영상 바로 밑에. 물론 그 유튜브 화면이 아니고 퍼간 화면에 그런 거 안 보여요. 유튜브 화면에는 그게 나옵니다. 유튜브 화면은 퍼가기 한 데는 그게 안 보여요. 그럼 퍼가기 한 데서도 유튜브 화면 들어오려면은 화면
딱 끄트머리, 오른쪽 끄트머리 부분 이렇게 마우스로 대보면 거기 유튜브 아이콘이 보입니다. 빨간 색깔로 나타나요. 마우스 대면. 그럼 거기 딱 누르고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유튜브 화면으로 바뀌는 거예요. 퍼가게 한 것도. 거기는 나와요. 그러면은 제3의 언론, 그러니까 유튜브, 카톡, 트위터, 페이스북, 이제 이런 데를 활용하고 또 각 게시판에 이제 유력 사이트 이런 데 가서 활동을 하고 이제 그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도 참 널리 알릴 수는 있습니다. 널리 알릴 수는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조원진 후보 어떻게 하나 하고 한번 볼까 해요. 그에 앞서 지금까지 제가 글을 올리면서도 이 태극기 집회를 하고 열성적으로 나온 사람들 그 심정, 이 부분을 내가 옛날부터 종종 이야기했는데요. 대체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무효다, 잘못됐다, 억울하다,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많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돼버린다면 이렇게 조기 선거가 되면서 정권이 넘어갈 수 있고 또 한국이 안보가 이태로운 지경에 갈 수 있지 않냐, 이래 가지고 또 열성적으로 태극기 집회를 나온 분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 초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초기에 이루어지면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불가피하게 지금 조기 대선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경이 와서도 정권은 넘어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나오고, 또 정치권에서 분열되고 표가 다른 데로 가면, 뭐 다른 데라면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라든지 안철수 후보 쪽 아니겠습니까? 주로 지금 우파표가 안철수 쪽으로 많이 간다, 이런 이제 평이 많이 나오지요. 왜? 우파 쪽에 뚜렷하게 어떤 후보가 부상하지 않으니까. 이러다가는 자칫한 문재인 후보 되겠다, 이래가지고 안철수 후보 찍겠다,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죠. 아무튼 우파 후보가 뚜렷하게 부상하지 못하니까 그것은 여론조사상이죠. 실제하고 여론조사는 많이 다르다고 자꾸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특히 대선은 여야 좌우 이런 식으로 딱 갈려서 표가 나오는데 거의 과거 대선마다 계속 되풀이 됐다, 이거죠. 그리고 표차도 크게 많이 나지 않았다. 특히 우파 쪽의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표차가 좀 나도 반대쪽으로는 표차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자 보세요. 야권의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지금 대등하게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파 쪽에는 누가 제일 먼저 뒤집어지냐, 제도권이 먼저 뒤집어지는 것이지 애국 시민이 먼저 뒤집어지지 않아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애국 시민들은 깨알 같으니까 힘이 없다 해서 뭉치는 거 아닙니까? 자, 그건 그렇고요. 앞으로 말일까지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말일까지 보고 그야말로 단일화로 해서 합의를 시키느냐, 아니면은 자기가 찍고 싶은 후보 쭉 가서 찍고 마느냐, 예, 그때 결정하면 된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누구 편이다 이런 거는 아니고, 여러분처럼 나라를 그래도 걱정하고 뭔가 바른가, 이 부분을 이렇게 살피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이제 다른 건 없어요. 오늘 이제 조원진 후보 이렇게 후보 연설하고 이런 걸 쭉 봐왔어요. 그런데 태극기를 든 분들은 많이 오는데 그 앞에서 이제 연설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늘 조원진 후보 연설을 늘 들었던 분 아니겠냐. 분위기는 잘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조원진 후보를 모르는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장 쪽으로 많이 찾고 또 연설을 많이 합니다. 그럼 이제 조원진 후보 또 목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 목이 조금 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튜브에서도 나오는 연설이 어떨 때는 명확하지 않아요.
자세히 듣지 않으면 뭔 말 하는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연설장에서 좀 떨어진 사람들은 집중을 안 하면 저게 뭔 소리인가 모를 경우도 있겠다 싶어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나 이런 데는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조 후보도 다니면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막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원래 조 후보 연설이 보니까 대단히 강점이잖아요. 그래서 연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 목이 안 좋고 그러면 다니면서 이렇게 악수하고 대화하고 그런 것도 괜찮겠다 싶어요. 근데 보통 유력 후보들은 그 작전을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설보다는 그걸 많이 해요. 알아서 기자들이 사진 찍고 신문에 대문짝만 내주니까 아마 그 작전을 쓸 거예요. 이 조 후보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야가다 보니까 아마 연설 위주로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버스도 있어요 보니까. 그 아주 색채도 좋고 로고도 큼지막하게 박아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요 또 유세차 보면은 그 안에 문구가 저 안에 들어가지고 조금 떨어지면 안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밖에 유세차 그 벽에 빈칸 조원진 후보 어디 유세한다고 다른 유력 후보들처럼 기자가 50명 100명 따라다니고 그때그때 무슨 말을 하는가 활자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은 조원진 후보가 뭐를 하나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태극기 집회에 나오고 조원진 후보 늘 연설도 들어보고 유튜브에 익숙하고 이런 애국 시민들 조원진 뻔하지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튜브도 잘 안 하고 또 태극기 집회가 뭔지도 잘 모르고 이런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원진 후보 하면 누군고? 차라리 대구의 달서병 조원진 의원 하면 그 국회의원 해도 새누리당 후보 이거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새누리당이 없어지고 자유한국당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현재 새누리당은 박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는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태극기 집회에 나오신 분들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이 시민이 만든 정당이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태극기 애국정당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새누리당 이제 거기 후보가 조원진 후보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모른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조원진 후보도 참 몸으로 뛰고 또 지지자들은 열성적으로 나가서 태극기로 맞이하고 연설 분위기도 돋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으면 제3의 언론 그러니까 유튜브, 카톡, 트위터, 페이스북 이제 이런 데를 활용하고 또 각 게시판에 이제 유력 사이트 이런 데 가서 활동을 하고 이제 그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도 참 널리 알릴 수는 있습니다. 널리 알릴 수는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조원진 후보 어떻게 하나 하고 한번 볼까 해요. 그에 앞서 지금까지 제가 글을 올리면서도 이 태극기 집회를 하고 열성적으로 나온 사람들 그 심정 이 부분을 내가 옛날부터 종종 이야기했는데요. 대체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무효다, 잘못됐다, 억울하다,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많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돼버린다면 이렇게 조기 선거가 되면서 정권이 넘어갈 수 있고 또 한국이 안보가 이태로운 지경에 갈 수 있지 않냐 이래 가지고 또 열성적으로 태극기 집회를 나온 분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 초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초기에 이루어지면 연설을 많이 합니다. 그럼 이제 조원진 후보 또 목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 목이 조금 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튜브에서도 나오는 연설이 어떨 때는 명확하지 않아요. 자세히 듣지 않으면 뭔 말 하는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연설장에서 좀 떨어진 사람들은 집중을 안 하면 저게 뭔 소리인가 모를 경우도 있겠다 싶어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나 이런 데는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예, 조 후보도 다니면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막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원래 조 후보 연설이 보니까 대단히 강점이잖아요. 그래서 연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 목이 안 좋고 그러면 다니면서 이렇게 악수하고 대화하고 그런 것도 괜찮겠다 싶어요. 근데 보통 유력 후보들은 그 작전을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설보다는 그걸 많이 해요. 알아서 기자들이 사진 찍고 신문에 대문짝만 내주니까 아마 그 작전을 쓸 거예요. 이 조 후보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야가다 보니까 아마 연설 위주로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버스도 있어요. 보니까 그 아주 색채도 좋고 로고도 큼지막하게 박아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요 또 유세차 보면은 그 안에 문구가 저 안에 들어가지고 조금 떨어지면 안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밖에 유세차 그 벽에 빈칸들이 있어요. 그런 데다 차라리 문구를 써놓으면 훤하게 잘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유튜브에 탄기국하고 검색을 해봤죠. 조원진 후보 그 연설하는 거 뭐 사방이 나오죠. 이곳저곳 다니면서 나오고 연설하고 다 나오죠. 그리고 또 조원진 후보가 오늘 어디를 가는가 그걸 브리핑하는 또 화면도 있어요. 보니까 그럼 매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아침마다 하겠죠. 그 탄기국 TMT 생방송 그래가지고 나오죠. TMT 생방송. 그럼 브리핑 이렇게 들어보면은 오늘은 어떤 곳에 어느 시장에 몇 시에 가는구나 이것이 이제 나오지요. 그러면 지지하는 분들이나 선거운동원들은 그곳에 가서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래도 되겠다 싶네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부역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부역자 그것도 이렇게 들어봐야 된다 해가지고 화면이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것 같아요. 부역자 그러니까 탄핵의 과정이라든가 탄핵이 누가 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경이 와서도 정권은 넘어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나오고 또 정치권에서 분열되고 표가 다른 데로 가면 뭐 다른 데라면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라든지 안철수 후보 쪽 아니겠습니까? 주로 지금 우파표가 안철수 쪽으로 많이 간다 이런 이제 평이 많이 나오지요. 왜? 우파 쪽에 뚜렷하게 어떤 후보가 부상하지 않으니까 이러다가는 자칫한 문재인 후보 되겠다 이래가지고 안철수 후보 찍겠다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죠. 아무튼 우파 후보가 뚜렷하게 부상하지 못하니까 그것은 여론조사상이죠. 실제하고 여론조사는 많이 다르다고 자꾸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특히 대선은 여야 좌우 이런 식으로 딱 갈려서 표가 나오는데 거의 과거 대선마다 계속 되풀이 됐다 이거죠. 그리고 표차도 크게 많이 나지 않았다. 특히 우파 쪽의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표차가 좀 나도 반대쪽으로는 표차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자 보세요. 야권의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지금 대등하게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파 쪽에는 단일화되거나 또 군소 후보 한두 명 있어도 해볼만 하다 이거지요. 표가 여론조사에 놀라가지고 저 뭐 안철수로 간다든가 어디로 간다 그렇지만 하고 그저 우파 쪽의 후보 중에 집중되면은 해볼만 하다. 그리고 여론조사하고 실제하고 많이 다른 것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바로 4월 12일 날 재보궐선거에서 볼 수 있었다. 이제 이런 부분 생각해 보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태극기 집회에 나오고 이런 분들이 결국은 뭐 나라 걱정이고 탄핵 무효 이래가 나왔는데 현재 또 홍준표 후보 쪽에서는 그 당 자체가 한국당이 탄핵을 했던 의원도 있고 탄핵을 반대했던 친박이 물론 다수지만 이래저래 복잡하지 않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거 단일화를 해서 정권을 유지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찍고 싶은 후보 찍어버리고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사실 이제 냉정하게 여기서 짚어본다면 이런 부분이 있다 이거죠. 내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조기 대선이 되고 정권이 넘어가지 않을까 어쩌고 걱정하는 것이 왜 이루어진 겁니까? 탄핵이 안 됐으면 그렇게 될 일 없죠. 탄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언론 이 태극기 집회를 하고 열성적으로 나온 사람들 그 심정, 이 부분을 내가 옛날부터 종종 이야기했는데요. 대체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무효다, 잘못됐다, 억울하다,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많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돼버린다면 이렇게 조기 선거가 되면서 정권이 넘어갈 수 있고 또 한국이 안보가 이태로운 지경에 갈 수 있지 않냐, 이래 가지고 또 열성적으로 태극기 집회를 나온 분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 초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초기에 이루어지면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불가피하게 지금 조기 대선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경이 와서도 정권은 넘어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나오고, 또 정치권에서 분열되고 표가 다른 데로 가면, 뭐 다른 데라면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라든지 안철수 후보 쪽 아니겠습니까? 주로 지금 우파표가 안철수 쪽으로 많이 간다, 이런 이제 평이 많이 나오지요. 왜? 우파 쪽에 뚜렷하게 어떤 후보가 부상하지 않으니까. 이러다가는 자칫한 문재인 후보 되겠다, 이래가지고 안철수 후보 찍겠다,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지요. 아무튼 우파 후보가 뚜렷하게 부상하지 못하니까 그것은 여론조사상이죠. 실제하고 여론조사는 많이 다르다고 자꾸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특히 대선은 여야 좌우 이런 식으로 딱 갈려서 표가 나오는데 거의 과거 대선마다 계속 되풀이 됐다 이거죠. 그리고 표차도 크게 많이 나지 않았다. 특히 우파 쪽의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표차가 좀 나도 반대쪽으로는 표차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자 보세요. 야권의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지금 대등하게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파 쪽에는 단일화되거나 또 군수 후보 한두 명 있어도 해볼만 하다 이거지요. 표가 여론조사에 놀라가지고 저 뭐 안철수로 간다든가 어디로 간다 그렇지만 하고 그저 우파 쪽의 후보 중에 집중되면은 해볼만 하다. 그리고 여론조사하고 실제하고 많이 다른 것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바로 4월 12일 날 재보궐선거에서 볼 수 있었다. 이제 이런 부분 생각해 보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태극기 집회에 나오고 이런